자, 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내분점, 외분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외분점, 내분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총 세 덩어리죠. 네, 기본기, 내외공식, 무게중심, 도형, 삼형제입니다. 자, 2024년 기준으로 아직 중학생인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조금 개정된 교과서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내분점만 배우고 외분점은 이제 안 배우겠다라고 교과가 수정된 첫 해인데요.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내분점을 사실 안 배운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내분점을 배우는데 외분점만 굳이 안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일단 교과서가 그렇게 개편이 된다라고는 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점을 해석함에 있어서 A 측면에서 바라보면 어떤 점이 내분점이고요. B 측면에서 바라보면 어떤 점이 외분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또 왜 이렇게 되는지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난 얘를 안 배워야 돼, 뺄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다 공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가령 A, B라는 직선이 있으면 이 사이에다가 점을 찍으면 이 C를 내분점이라 하거든요. 내분점. 그리고 이 A, B 밖에다가 점을 찍었을 때 얘를 외분점이라고 합니다. 바깥 외자를 써서요. 자, 그러면 이제 외분점이 시험에 안 나와. 그럼 내분점만 내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얘가 분명히 C는 외분이죠. 우리가 방금 말한 입장에서는 외분점인데 이렇게 내놓고 우리는 B를 묻는 거였어 라고 해버리면 A, C에 대한 내분점을 묻는 게 되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다 배워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초등학교 내용입니다. 선분과 직선에 대한 것 그리고 반직선에 대한 것 여러분이 한번 복습을 하죠. 선분은 이렇게 갇혀있는 경우고요. 직선은 연장선이 있는 경우죠. 직선은 선분보다 훨씬 길죠. 개념이. 그 다음 반직선은 뭐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런 경우를 반직선이라 하겠죠. 이렇게 한쪽만 직선이고 한쪽은 연장되지 않는 경우. 천천히 배워봅시다. 먼저 기본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범퍼카 문제 2개를 공책에 풀어보세요. 풀고 재생을 눌러주세요. 자, 푸셨겠죠? 문제를 이해를 해봅시다. 거리는 12m 마주보면서 출발했고요. A 지점에서 출발한 이 친구가 B 지점에서 출발한 이 친구보다 2배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면 둘이 이렇게 와서 쾅 부딪히겠네요. 어디서 만나는지 그 위치를 구해보자 했습니다. 자, 같은 시간 동안 움직였을 테니까 속도가 2배인 친구는 2배의 거리를 이동했겠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거리, 속도 뭐에 대한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거속시 개념은 기본적으로 있다 보고 그러면 이 친구가 2배 왔고 이 친구는 그의 절반만큼 온 점에서 만났을 테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얘가 4 쪽에서 이 지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때 이 지점을 우리가 P라고 하면 8, 4이고요. 이 AP랑 BP의 비율이 2대 1이죠. 이때 이 P점을 AP의 2대 1 내분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문제는 상황이 다르네요. 이번에는 서로 마주보지 않는 상황이에요. A 지점에서 출발한 범퍼카가 2배 빠른 건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갔을 때 이 친구도 갔겠죠. 그럼 이 그림 안에서 설명이 안 될 거고 조금 더 간 상황에서 A가 훨씬 빠르니까 A가 추월을 한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쾅 뒤에서 깜짝 놀래켜 줬겠네요. 자, 그래서 연장선을 그려야겠죠. 직선 위에 연장선 위에서 생각을 해줬을 때, 자, 지금 남자친구가 열심히 달려온 거리가 여자친구가 달려온 거리의 2배가 돼야겠죠. 2대 1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2니까 여기도 12가 되겠네요. 이렇게 위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움직인 거리의 비는 2대 1이고요. 2대 1 외분점이라고 합니다. 이제 내분점, 외분점 개념을 알겠죠? 내분점은 선분 안에 있고요. 외분점은 선분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분점, 내분점 연습을 해봅시다. 자,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P. 그러면 여러분이 1대2로 내분하는 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 P. 근데 얘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BP를 1대2로 내분하는 점과 다릅니다. 이게 AP예요. BP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은 여기 있겠죠. 여기. 아시겠죠? BA를. 자, 그러면 얘는 P점을 표현하는 방법은 BA를 2대1로 내분한다라고 하셔야겠죠. 쫙 풀어보세요. 선생님은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BA를 1대2로, 그러니까 BA를 1대2로 Q다. AB를 1대1로 딱 가운데 중점이죠. R이다. 그리고 BA를 S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도 풀어보세요. 네, AB를 3대2로, 자, 이 정도, 여기가 3, 여기가 2 비율이라고 생각하고 P라고 하고, 이번엔 BA를 반대죠. Q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풀어보세요. 네, 외분점이죠. 자, A, 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이다. 네, 이거 풀 때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자, 이 P점이 A, B 중에 누구랑 가깝죠? 네, B랑 가깝겠죠. B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대1이 돼야 되니까요. 이런 걸 생각하셔가지고 여기다가 P를 찍어주시면 이렇게 2대1이 된다. 겁니다. 자, Q. 이번엔 BA와 2대1이에요. 누구랑 가깝죠? 네, A랑 가깝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주면 여기가 1,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BA 입장에서 2대1이 되겠죠. 그 다음에 AB를 1대2로 외분한 점 R이죠. 그럼 누구랑 가깝죠? 이 R은 A랑 가까워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자, 해보시죠. 자, 또 해봅시다. 점 P는 A, B를 3대1로 외분하니까 연장선에 있어야 될 텐데 누구랑 가깝죠? B랑 가깝습니다. 그래서 B랑 가까운데 이제 3대1이니까 여러분 조금 상황이 나아졌어요. 3대1 이 정도. 그러면 여기가 한 칸, 두 칸, 세 칸 되는 느낌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엄밀하게 해보면 이 정도 P. 자, Q는 A랑 가깝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AB, R, A랑 가깝네요. A랑 가깝게 또 해주시면 되고, 네, B랑 가깝게 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3대2 이런 것도 여러분 해보실 수 있겠죠. 4대1 이런 것도. 네. 자, 근데 실전에서 좀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해석하는 법을 좀 배우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내용들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방금도 약간 힌트를 줬는데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비율입니다. 몇 대 몇이냐.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몇 대 몇이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 어디와 가깝냐.
중요합니다. 가까운 쪽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자, 가령 아까 이 상황에서도 선생님이 자, 비율 보면서 누구랑 가깝지? 이렇게 항상 얘기했었죠. 자, 여기서도 A, B 네분하지만 P점은 누구랑 가깝죠? 당연히 B랑 가깝겠죠. 그래서 이렇게 찍어 주셔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분점인지 외분점인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선분 위에 있는지 연장선 위에 있는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하나씩 보죠. 비율에 대한 표현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식으로 세우는 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비율 관계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이 수능을 볼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계속 수능에도 무조건 나오고요.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배워두면 계속 써먹기 때문에 여러분 꼭 꼼꼼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자, 일단 A, B랑 B, C가 2대 3이래요. 얘를 식으로 쓰면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이렇게 하자고 어디선가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지죠. 그럼 얘가 이렇게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봅시다. 자, A, B랑 B, C 중에 누가 크죠? 당연히 B, C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얼마만큼 크죠? 그러면 2대 3만큼 크다라고 얘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10이면 얘는 15가 되겠죠. 비례관계 이런 것들 잘 생각하시고, 자, 여기서도 누가 큰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BC가 크나요? AB가 크나요? 처음에는 학생들 AB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곱해져 있는 숫자가 크죠. 그럼 여기 있는 숫자는 작아야겠죠. 그래서 이때는 BC가 큰 겁니다. BC는 두 개만 있어도 AC 세 개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딱 보고 누가 크냐 하면 아, BC가 크다. 비율은 2대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셔야 되냐? 내가 BC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BC를 적는 순간 여러분이 BC가 커요, AB가 커요? 항상 생각하라 했죠? 누가 크다고요? BC가 크다고. 그러면 BC가 크니까 여기에는 2분의 3이 들어와야겠어요? 아니면 3분의 2가 들어와야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으로 하지 말고 개념으로 머릿속에 생각을 해서 비율은 2대 3이니까 2분의 3 아니면 3분의 2겠죠? 정답은 2분의 3이겠죠. 왜냐? BC가 크죠? AB랑 같아지려면 AB를 크게 만들어줘야겠죠. 좀 더. 그래서 비율 관계를 써서 크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AB는 BC다라고 표현하려면 이번엔 작아져야겠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둘의 B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데 식에서는 이걸 훨씬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럼 이제 이 B에 대해서 해석을 해봅시다. B는 내분점인가요? 외분점인가요? 머리 아프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나요? 자, 일단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A, B가 있고 B, C가 있는데 누가 크다? B, C가 크다. 몇 배로? 2분의 3배로. 그러면 선분에다가 여러분이 일단 난 A랑 C를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왜냐면 B가 두 개 있으니까 B를 상황에 맞게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BC가 AB보다 커야 된다고. 그럼 여기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겠죠. BC가 AB보다 커야겠죠. 그러면 아, B가 내분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세요. BC는 AB보다 커야 된다 했죠? 외분점일 수도 있겠어요. BC가 AB보다 크잖아요. 3대 2만 지켜준다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또는 자, BC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A를 이제 찍으면 되죠. A를. 자, BC가 AB보다 큽니다. 그러면 AB는 BC보다 작은 곳에 있어야 되니까 A가 여기 있으면 되나요? 되죠. 문제가 없습니다. 비율만 맞다면 BC와 AB의 관계가 표현이 되겠죠.
A를 이렇게 내분점으로 찍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A를 이쯤에 찍어주면 AB는 BC다 했을 때 표현이 되겠죠. 근데 A가 여기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럼 BC보다 AB가 커지니까요. 여러분이 C를 가지고도 해보십시오. 충분히 표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분점인지 외분점인지 하나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분점일 때랑 외분점일 때랑 둘 다 생각해서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는 여러분 처음 하니까 두 개 공통으로 있는 B를 점이라고 보고 AC를 선분이라고 보고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세 개 주어져 있을 때 아무거나 점으로 잡아도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은 연습을 위해서 써놓은 거다. 마찬가지죠. 여기 보십시오. 연습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고, 비율은 3대 1이죠. 누가 크나요? 했을 때 AC가 큽니다. AC가 크고요. 자, 이때 내분점 또는 외분점인 점은 정답은 A, B, C 다 된다고 했죠. 다 가능하지만 이제 내가 해석을 뭘로 선분으로 잡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A, B를 선분으로 잡았어요. 그럼 이 C점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C점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었다. 그러면 분명히 이 C점은 AC가 커야 되니까 BC가 작아야 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있어야 한다. 또는 이런 식으로 있어야 한다. BC, AC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한 거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뭐 앞에서 다 했던 얘기인데 가까운 쪽 판단.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율 판단했으면 누구랑 가까이 있지? 이 개념을 가지고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A, B를 1대2로 내분한 점은 A와 가깝다. 뭐 이런 개념들 여러분 가까운 쪽 어디랑 가깝지? 이 생각을 항상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항상 기준을 제시해 주니까 그 기준을 보시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 되는 친구들은 쉽게 하더라고요. 근데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너무 어려워해서 선생님이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해보는데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좀 연습을 해보자. 두 번째, 내외 공식입니다. 내외 공식이란 말 없고요. 이제 내분점, 외분점을 구한다. 네, 편의상 선생님은 앞에서 점점 공식 했던 것처럼 여기도 내외 공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 수익선에서 구해보고 그 다음에 좌표평면에서 구해보죠. 점점 공식이랑 같이. 자, 수익선에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해봅시다. 이렇게 x1, x2를 주고요. m 대 n 하는 x를 구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을 세워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수익선에서 자, 우리가 결국엔 이 거리랑 이 거리가 m 대 n이다 라고 적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x-x1이고 여기는 x2-x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m 대 n 식을 적으면 이렇게 되고, 얘를 등식으로 표현해주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러분이 x로 잘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전에서도 이렇게 직접 증명하진 않고요. m 대 n이다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분모는 그 비율의 합입니다. 비율을 합하시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각 비율마다 하나씩 뭔가를 곱하죠. 네, 실전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3이라고 합시다. 이 AB를 3대2 내분 하는 점을 찾아봐라 라고 하면 이 3대2 내분점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3대2를 더합니다. 그러면 5죠. 그 다음 항상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주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그러면 9-4죠. 이게 지금 m과 x2를 곱한다는 개념과 같습니다. 그래서 5분의 5가 돼서요. 답은 1. 그래서 여기 점은 1이다 라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비율과 좌표가 있으면 얘를 더하시고
짠짠 해서 또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선생님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셨죠? 선생님 위에다가 2대 1이라고 적어버리고요. 얘를 더해서 3분의 이렇게 곱하면 8,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3분의 6 이렇게 적어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외분점을 구해보죠. 외분점은 아까와 같이 증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결론만 기억하시면요. 내분점과 다 같은데 가운데에 더하기를 빼기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내분점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문제를 구하면 돼요. 여기만 빼기로 바꿔줘라. 여기 2대 1로 바꿨죠. 2대 1이죠. 그러면 아까는 더했는데 이번엔 2 빼기 1 하시고 이렇게 하면 8,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인데 이번에는 빼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답은 1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외분점 공식, 내분점 공식, 수직선에서 어떻게 하는지 배웠습니다. 자, 얘를 이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수직선에서 배웠던 걸 좌표 평면으로 확대시켜 봅시다. 자, 우리가 수직선에서 공부했던 걸 확장할 건데요. 보시면 여기 A, B 사이에 내분점이네요. 2대 1 내분점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지금 0,0이라고 하고 여기를 3,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점의 좌표는 여기 이렇게 와서 쫙 만나죠. 네. 여기 지금 숫자를 보면 좀 헷갈리는데 얘가 2고 얘가 1이다. 그때 얘가 2고 얘가 1이다가 아니라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는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3,3이었어요. 그러면 실제 여기는 1이 아니겠죠. 여기는 길이가 3√2가 되겠죠. 자, 좌표 평면으로 확장했을 때는 x 따로 y 따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 P점도 결국 x랑 y로 이루어져 있겠죠. x 구하시고 y 구하시면 되는데 이 x는 수직선에서 구하고 y도 수직선에서 구해서 같이 표현만 해주시면 된다는 표현의 그림입니다. 이제 어렵게 막 이렇게 글로 써놨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요. 그냥 어떤 얘기, x끼리 따로 해서 x 찾고 y끼리 따로 해서 y 찾은 다음에 그걸 점으로 표현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x좌표 따로 구하고 y좌표 따로 구한 다음에 같이 적어주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면 아니까 이건 공식 달달달 외우지 마세요. 그냥 공식 표현만 해놓고 달달달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는. 자, 외분점도 마찬가지로요. 이거 x 따로 y 따로 구한 다음에 좌표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나중에 기하를 배우면 3차 평면 3차 공간에서도 똑같이 뭐 어떤 점에서 어떤 점까지의 내분점을 구해라 하면 얘는 분명히 A, B, C 이렇게 나타내지는데 얘도 다 따로 구해가지고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기하를 공부한 학생한테 해당되는 내용인데 여러분은 이제 수능에서는 빠져 있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먼저 보시면 앞에서와 같아요. 2대 1이라고 하시고 분모는 일단 2 더하기 1 x부터 구하고 y를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때는 얘를 보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풀면 짠 해서 14 더하기 1 x 구했죠. 그 다음 y를 따로 구해주면 돼요. y를 구하실 때는 x를 가려놓고 처음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한 다음에 얘를 나타내서 표현해 주시면 여기는 5,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된다. 간단하죠? 근데 외분점도 똑같습니다. 가운데 부호만 바꿔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빼기 1로만 바뀐다는 차이 말고는
없습니다. 구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답은 여기 13 나오고요. 여기 마이너스 3. 자, 내분점 구해보십시오. 이건 연습하시면 되니까요. 선생님이 막 설명을 많이 하진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설 잘 써놨으니까요. 여러분 풀어보시고, 자, 여기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부터 문제 풀 때 기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연습을 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엔 안 풀리더라도 연습을 하시면 풀리기 때문에요. 이 내용을 선생님이 지금 풀어드리면 여러분 연습이 잘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연습을 하시고 내분점, 외분점이 편해졌을 때 선생님이 설명을 해야 이게 한 번에 여러분 지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83번이면 내분점 구하고 외분점 구한 다음에 또 점점 거리 구하라 했죠. 열심히 여러분이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해보시고요. 쭉쭉쭉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이제 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이제 89번부터의 내용인데, 이것도 B 방법이 다양합니다만 일단은 여러분께서 문제에 주어진 거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여기 좀 오타 페이지를 좀 바꿔서요. 얘를 페이지 33, 여기도 만약 페이지 33으로 고쳐주시고 한번 참고해서 이 페이지는 여러분이 최대한 공부하고 연습을 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자세히 써놓긴 했는데 뭐 다시 다 풀어드릴게요. 중요한 것들은.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안 풀고 쉬우니까 좀 복잡한 내용들 위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88번도 우리가 앞에서 배운 개념 점 위의 직선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내분점을 실제 구하고요. 그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슝 대입해주면 된다. 이런 개념이죠. 네, 그래서 풀어보십시오. 자, 93번은 쉬운 문제인데요. 이제 이걸 수직선으로 해석을 해야만 잘 풀리겠죠. 얘를 수직선이라고 보는 순간 수직선에서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각각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분점, 외분점, 중점 등으로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중점 얘기는 굳이 강조하진 않았는데 위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중점은 1대1 내분점이죠. 그래서 1대1 내분점을 중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선생님이 중점 막 강조하진 않았어요. 네.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까지 배우고 뒤에 도형 얘기랑 문제풀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해결하도록 하죠. 일단 여기까지를 완벽하게 여러분이 연습하고 문제를 먼저 다 푼 다음에 이제 해설을 듣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게중심까지만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중심은 우리가 앞에서 외심 얘기했었고, 그리고 내심 있죠. 잘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이 외심은 언제 나왔었는지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같은 거리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무게중심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중선 정리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 이게 중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은 중자 생각했을 때 중선 정리랑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꼭지점에서 중선을 내렸을 때 중선의 교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서 한번 해보시죠. 네,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선을 하나 내리시고, 그 다음 여기서 중선을 하나 내리시면 이때의 교점을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2개만 하면 되겠죠? 무게중심. 자, 이때 무게중심의 성질은 우리가 2대1로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무게중심이 왜 2대1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 무게중심은 중선의 2대1 내분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대1이 된다는 거죠. 2대1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왜 2대1이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죠?
기억이 안 나요? 닮음을 이용해야겠죠? 힌트, 닮음을 이용하라. 닮음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이건 여러분에게 숙제로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얘가 2대1이 되는가? 여러분이 꼭 고민해 보시고 아래 보시면 또 이것도 있죠.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2대1이 되는지 결론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도 한 번 정도는 복습을 해주시면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한번 확인을 여러분이 잘 공부했는지 선생님이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랑 왜 2대1이지, 무게중심은 왜 2대1이지 를 대답을 잘 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강의를 꼼꼼히 들었는지 선생님이 또 확인하는 방법이겠죠. 자, 2대1의 내분 좌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x, y, 1이라고 두고 여기는 중점이니까 뭐라고 두죠? 2분의 x2, x3 1대1 내분점이니까요. 이렇게 두시고 여기가 이 점과 이 점의 1대2 내분점을 구해주시면 1대2 내분점은 3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녀석들이 여기 2랑은 얘랑 곱해지니까 이렇게 사라지고요. 1이랑은 얘랑 곱해지니까 이게 결국에 x, x, x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증명을 해보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무게중심은 마치 세 점의 중점을 구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평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도 여러분이 쭈르륵 풀어보시면 되고 중점, 무게중심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공식은 간단하니까 공부해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왜 2대1이지랑 이거 꼭 여러분이 공부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왜 2대1인가 확인하겠습니다. 숙제. 네, 여기까지 점 세 번째 시간이었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사각형, 도형, 사각형까지 있는 도형 내용 정리하고 여기 문제 좀 어려운 거 같이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